지금부터 이제 진행할 부분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실 건데, 스크립트의 개념. 자바스크립트가 뭘 하는 놈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랭귀지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해당되는 거서, 이제 컴퓨터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누가 번역을 하느냐? 번역을 가지고 있는 놈은 이제 브라우저. 우리가 얘기할 때는 크롬이 있습니다. 크롬이 번역해서 실행해준다. 실행해준다. 실행된 코드를 저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랭귀지를 구분할 때에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 언어 중에서는 이제 컴파일러라는 게 있고요. 컴파일러가 번역기라는 뜻이에요. 번역할 때 사용하는 번역기라고 써주시고요. 컴파일러는 이제 실행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실행 코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는 거죠. 저장해 놓는다. 이런 것을 하는 랭귀지가 자바, C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가 자바가 여기에 속합니다. 자바는 .자바라고 만들어 놓으면 .클래스라는 실행 코드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걔를 저장해 놓고 클래스를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해서 저장해 놓은 파일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것은 이제 컴파일러라고 이해하고요. 컴파일러 말고 인터프리터라는 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프리터라는 게 놈이 있었는데, 얘는 이제 실행 코드를 만들지 않아요. 실행 코드를 만들지 않는다. 실행 코드를 만들지 않아서 텍스트를 한 줄씩 불러와서, 이때 한 줄이라는 것은 보통 랭귀지는 세미콜론이 찍혀 있는 데까지 한 줄입니다. 아시겠죠? 네? 랭귀지에서는. 그래서 한 줄씩 불러와서 실행해줘요. 실행하고 이제 버리는 거죠. 실행 코드는 버린다. 그 다음 줄 가져와서 실행하고요. 그 다음 줄 실행하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랭귀지를 저희는 이제 랭귀지 중에 하나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한 줄씩 번역해서 얘네들을 버리는 랭귀지를 스크립트 랭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라고 붙이면 이거 스크립트가 뭐지? 자바스크립트인데 스크립트가 뭐지? 이런 거. 자바스크립트의 지금 이제 대문자. 스크립트가 뭐지? 뭐 이런 건 이제 한번 번역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영어가 나오면 꼭 한 번씩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셔서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 도와줘. 예. 스크립트 쓰시고 엔터. 이런. 예, 스크립트 여기 있네요. 대본, 원고, 글자체. 대본인데 이렇게 문서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아시겠죠? 이런 걸 이제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명령어들을 이렇게 한 줄, 두 줄씩 이렇게 전부 다 적어가지고 이거를 실행하게 만드는 것을 스크립트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뒤에 스크립트라고 붙으면 이런 명령어들의 집합체를 의미하고 얘를 텍스트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바스크립트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인터프리터에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뒤에 스크립트라고 이렇게 붙으면서요. 스크립트라고 붙어서 사용되는데, 이거를 이제 스크립트 언어, 인터프리터 언어, 스크립트 언어는 이제 명령어들의 집합체 모아놓은 거죠.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문서 이 정도가 됩니다. 스크립트라고 하시면 되시겠죠? 이런 것들을 하시고 원래는 A 스크립트, B 스크립트 이렇게 돼 있었어요. A 스크립트, B 스크립트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C 스크립트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스크립트를 하면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만든 거다. 그래서 A 스크립트, 그 다음 거는 B 스크립트 이렇게 가다가 스크립트 언어를 쓸 때에, 개발을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붙일 때는 이제 가장 현재 제일 잘 나가는 랭귀지를 앞에다 붙이자.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랭귀지가 자바였습니다. 자바. 아시겠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고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자바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언어고요. 자바스크립트. 여기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하려는 게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 언어고 텍스트 중이에요. 걔는 이제 중간 코드를 만들지 않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한 줄씩 불러와서 실행하고 코드는 버려버려요. 번역된 건 버리고 실행하고 버리고 실행하고 버리고 그 10번을 불러와도 계속 10번 다 불러와서 그 얘를 컴파일 번역을 하고 실행하고 버리고 실행하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스크립트 랭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여기에 속하는데 파이썬도 스크립트 랭귀지에 속해요. 파이썬. 중간 코드를 만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얘 컴퓨터 언어니까 요 컴퓨터 언어의 그런 것 중에서 얘네들이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중에서는 여기 번역이 되는데 컴파일러는 여기에 속하는데 요거는 아니고 저희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브라우저가 그 하게 되고요. 그 자바스크립트에 해당이 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이제 그 문법 구조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좀 아셔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스크립트라는 걸 이용해서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랭귀지가 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저희가 스크립트 만들어 놓은 거 저기 그 뷰에서 리스트에서 스크립트 안 걸리겠구나. 그 뷰에서 이렇게 스크립트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 타입 이꼬르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이제 속성을 지정해서 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라고 이제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으신데 요거는 스크립트 타입을 이렇게 쓸 수 있으신데 이걸 생략할 수 있어요. 스크립트만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렇게 써넣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 요거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브라우저에 HTML 코드 작성하면서 누가 봐도 그 스크립트 하면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타입 이꼬르 자바스크립트 요 부분은 생략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생략할 수 있다. 이유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게 자바스크립트 그 HTML 태그 사이에다가 HTML 태그 사이의 HTML 파일 중에서 그 스크립트는 아무데나 쓸 수 있어요. 아무데나 쓸 수 있는데 그 태그들 사이에서 이제 스크립트라고 나오면요. 스크립트까지만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하면 무조건 얘는 기본적인 것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로 인식한다. 그럼 자바스크립트 아니고 다른 스크립트 랭귀지도 있냐? 있어요. A 스크립트, B 스크립트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탈자가 중요해요. 오탈자. 제가 그 누가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인데 여기 스페링을 틀려놨어요. 자바스크립트인데 자바스크립트 뭐 이렇게 써가지고 A로 썼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상한 스크립트 랭귀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을 한다 안 한다? 번역을 하지 않는다요. 번역을 하지 않는다. 되었죠? 그래서 스크립트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그렇게 타입 이렇게 HTML 스크립트인데 여기 스크립트하고 슬래시 스크립트 사이에 명령을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 HTML에서는 기본이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안 쓰면 무조건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아무것도 안 쓰시면. 그래서 그냥 스크립트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스크립트라는 것만 쓸 수 있어가지고요. 스크립트로만 써가지고 사용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쓰시면 이제 스크립트인데 자바스크립트에 해당이 되고 걔가 이제 그냥 스크립트 태그만 가지고도 얘네들이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태그 안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HTML 생략할 수 있으시고요. 태그 안에 스크립트 타입 그 타입은 텍스트 슬래시 자바스크립트라고 쓸 수 있고요. 스크립트 랭귀지라는 말도 써요. 스크립트 랭귀지 이꼬르 자바스크립트. 이때는 자바스크립트만 써놓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걔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인식을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쓰시고 아예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이니까 그냥 스크립트. 그냥 스크립트부터 자바스크립트 사이에 명령을 써놓는 거예요.
저희가 스크립트 그 다음에 명령어들을 여기다 씁니다. 명령어들이 아니라 명령어들을 여기다가 써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실행할 걸 쓰시고 슬래시 뭐 점점점점점 이렇게 더 많은 거 이렇게 코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슬래시 스크립트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 사이에 있는 게 그 명령어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처리를 가능하게 만드시는 거죠. 아시겠죠? 스크립트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스크립트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할 수 있지? 과연 스크립트가 그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거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예, 좀 한 손으로 치다 보니까 올 대문자로 쓰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네. 그 할 수 있는 그 여기 보시면 자바스크립트의 내용 그 랭귀지하고 똑같기 때문에 변수 선언하고 값을 저장했다 꺼낼 수 있습니다. 변수를 쓸 수 있는데 얘는 타입이 지정되지 않은 변수입니다. 타입을 못 쓰고요. 타입을 선언해서 쓰시는데 첫 번째는 변수를 쓰시는데 첫 번째는 변수입니다 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var 쓰시고요. let이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let 그 저희가 변수를 써가지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W3스크립트의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자바스크립트를 찾아보시면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에 뭐가 있지 뭐 이런 걸 쓰시는데 뭐뭐 하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valuables var let const라는 걸 쓴다. const는 상수입니다. 상수. 그 var과 let이 있는데 var과 let은 서로 이제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var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해당되는 걸 쓰시면 얘는 이제 지역 변수로 사용이 되고 let을 쓰시면 전역 변수로 사용이 된다.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let을 쓸 거냐 var을 쓸 거냐 이런 걸 이제 좀 같은 변수 선언하는데 이런 걸 구조를 좀 만듭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var 또는 let 또는 const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const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var 다음에 변수명 쓰시는데 타입이 없어요. 타입이 없는데 타입이 없이 그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타입이 잡힙니다. 그냥 무조건 집어넣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도 쓸 수 있어요.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그냥 변수 선언도 안 했는데 저장도 되고 뭐 출력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냥 쓸 수 있어요. 자동으로 변수 선언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자바의 변수같이 변수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변수로 사용할 때는 var, 뭐 let 이런 걸 쓰시게 됩니다. 그 저희가 var하고 let의 차이점 뭐 이런 거를 좀 아시면 좋은데 여기 이제 뭐라고 써져 있거든요. 번역 한번 해볼까요? 번역 잘 되는지 어느 선택에서 한국어 선택해서 보면은 번역이 됐나요? 예, 여기 이제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메모에 보시면 var 키워드는 이제 그 1995년부터 모든 스크립트 코드를 사용되었다. 및 let은 2015년 자바스크립트 추가되었는데 추가시킨 이유가 있겠죠. 추가시킨 이유는 var은 이전 브라우저에 사용된 코드에서만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var도 그냥 쓰셔도 돼요. 브라우저용 작성된 코드에서만 사용하는 게 이제 var이라고 써서 사용하시고 저는 var을 많이 씁니다. 많이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차이점이 조금씩 있어요. 차이점.
이 let과 var, let과 var에 해당되는 것을 쓸 때는 주로 이제 let을 쓰시고요. var에 해당되는 것을 쓸 때는 뭐 지역 변수로 사용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쓰실 때 주로 이제 let을 써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 좀 있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됐네요. 그래서 var과 자바스크립트의 var과 let 되어 있네요. let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차이점, 컨스트레인트 차이점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여기 되어 있네요. var로 쓴 것은 거꾸로겠네요. var로 선언해서 쓴 거는 범위가 중요한데요. 거기 선언할 때 이제 함수 외부에 선언될 때 범위는 전역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뭐 쓰더라도 이게 var로 선언하시면 전역 변수에 해당이 돼서 좀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var 대신에 let을 쓰세요. 문제점 나오죠? 문제점. 그 취약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충돌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고요. 그것 대신에 let이라는 것을 이제 그래서 let이라는 것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어요. 그 let은 이제 블록 바인딩 코드인데 말하자면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 아시겠죠? 지역 변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컨스트가 있는데 컨스트는 이 상수를 의미합니다. 상수. 그 상수 값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 상수를 의미할 때 컨스트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저희가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데 타입은 선언할 수 없습니다. 타입은 선언할 수 없지만 var로 선언해서 얘는 이제 전역 변수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안에서 var라고 쓰시면 밖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라이브러리랑 같이 쓰실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let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let이라는 걸 만들어 놨고요. 지난번에 저도 코딩 짜다가 이게 이제 var로 선언해서 막 짰는데 동작이 제대로 안 되고 데이터가 제대로 안 가져와져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let으로 했습니다. let은 지역 변수로 동작을 한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 블록 안에서만 동작을 한다. 이런 얘기죠. 얘는 이제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가 있으면 지역 변수가 우선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let으로 해가지고 선언하시면 우선해서 사용이 되시니까 쓰시고요. const라고 지정을 하시면 얘는 변수처럼 보이지만 상수입니다. 그 선언하는 걸 보시면 이제 그 지역 변수니까 앞에다가 var라고 써라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var라고 쓰시고 var 넘버 뭐 숫자 1입니다. 뭐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넘버입니다. 이렇게 지정해서 뭐 여기다 0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선언해서 쓸 수 있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쓰시는데 네. 사용해서 쓰시는데 이제 let 같은 경우에도 지역 변수로 쓰는데 var 대신에 let을 쓰세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선언해서 쓰실 때는 이렇게 이런 쓰실 때는 여기 var 대신에 let을 이용해서 쓰실 수 있다. let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상수에 해당되는 것은 const라고 쓰시고 const는 반드시 const라고 써야 됩니다. 그 넘버는 뭐 10 이렇게 쓰시면 10으로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되는 equal 쓰셔야 되네요. equal 써가지고 10으로 계속 쓰겠다. 앞으로 얘는 이제 넘버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10으로 쓰고 이제 변경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equal이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을 잘 정리해서 왼쪽으로 집어넣자 이런 얘기죠. 타입은 무슨 타입이에요? 타입. 넘버의 타입은 인티저 타입입니다. 넘버 타입이에요. 숫자 타입이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쌍따옴표가 없어요. 문자열이 아니란 얘기죠. 쌍따옴표 찍으면 문자열 스트링 타입이 되는 거예요. 변수가. 아시겠죠? 지금은 넘버 타입인데 얘를 쌍따옴표 찍은 걸 넣으면 얘가 넘버 타입에서 스트링 타입으로 변경이 돼요.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된다.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수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꺼냈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은 저희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게 그 데이터 값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저장할 수 있는 것은 1번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입니다. 리터럴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 변수 타입이 정해집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를 저장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객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new date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저희가 저장하면서 뭐 var 뭐 today에다가 today 이꼬로 new date new 오늘 날짜로 한 date라는 이런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하시면 이제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제 날짜 객체에 해당되는 것을 todate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new number라는 객체도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넘버라는 객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date라는 객체도 있고 심지어는 오브젝트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객체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저장해서 쓰는 걸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죠. 메소드입니다. 근데 객체 안에 그 동작하는 거를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직접 함수입니다라고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펑션 이름해서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쓸 수 있고 형태에 따라서는 이게 변수를 지정하는데 변수인데 펑션 이런 거를 저장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변수에서 꺼내면 펑션이 나오고요. 펑션을 실행하자 할 때는 변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쓸 수 있으시고요. 자, 이런 거 아니고 이제 또 변수를 저장을 해서 변수에다가 이런 저장을 한 것을 가지고 쓰는데 무엇이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타입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수식을 써가지고 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뭐 if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자 가능하고요. 연산자.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조건식, 그 다음에 반복문 이런 거 전부 다 가능합니다. 조건식에는 뭐가 있죠? if문 있겠죠? if 이렇게 if 문장이 있으시고 주로 많이 if 문장으로 사용하시고요. 그 조건식에 해당되는 걸 쓸 수 있는데 조건식은 if하고 스위치문이 있습니다. 스위치 문장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 반복문이 있으시는데 반복문 마찬가지로 포문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while문 있습니다. while 전부 다 자바 할 때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아시겠죠? 내용들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쓰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를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객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뭐 객체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으신데 객체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만든 객체도 있는데 주로 이제 독타입 객체, 도큐멘트 객체, 돔 객체 이런 거 씁니다. 도큐멘트 객체 안에 다른 도큐멘트가 집어넣어져서 사용할 수 있다. 돔 객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미 도큐멘트 이렇게 되는데 도큐멘트 안에 독타입이라고 썼는데 그게 도큐멘트죠. HTML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는 도큐멘트 객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봄 객체가 있습니다. 봄 객체에 해당되는 것은 브라우저가 하나의 객체예요. 아시겠죠? 그걸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돔 객체, 봄 객체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게 되고요. 그 외에 뭐 데이터 구조에 해당되는 셋, 맵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는 데이터 객체에 해당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요거는 이제 문서인데 도큐멘트
해당이 되는 건데 저희가 HTML로 지금 현재 써져 있던 요거 해당되는 객체에 해당이 되고요. 본 객체는 브라우저에서 사용되는 브라우저 객체입니다. 브라우저 객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는데 브라우저 객체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나오면 그때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 코드상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해서 쓰시는 것들은 이제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알럿 쓰고 있죠. 알럿 쓰고 있는 게 브라우저에서 경고창 내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본 객체에 속해요. 아시겠죠? 알럿 경고창을 띄우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본 객체 안에 이제 요 데이터를 표시하는 창 안에 경고창을 띄우자 이런 것을 쓰는 거라서 그게 알럿이 그 함수이지만 그 앞에 윈도우.알럿 이렇게 써가지고 윈도우 객체 중에 하나인데 윈도우 객체가 브라우저 객체에 해당이 되는 본 객체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이제부터 스크립트를 한 번씩 이제 해볼 건데요. 여기에 웹 app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해주세요. 뉴 해주시고 그 JSP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JS 자바스크립트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해서 JS라고 써주시고요. 그 파일명은 js.jsp라고 써놨어요. 자바스크립트 테스팅을 좀 해볼 거란 얘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자, 이제 저희가 인풋 태그를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지정을 해서 계산기를 한번 더하기 계산기 더하는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야 할 낀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무언가를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제 인풋 태그를 이용해서 저희가 숫자 2개를 받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인풋 태그를 한 개 씁니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 더하기 그냥 더하기로 쓸게요. 그 다음에 인풋 태그를 한 개 더 쓸게요. 인풋 태그 한 개 더 쓰시고요. 는 결과를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인풋 태그를 쓰셔도 되고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스판 태그를 한 개 붙여 쓸게요. 스판 태그를 한 개 붙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떻게 되시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이제 숫자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데이터 결과가 나오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가 처리를 할 겁니다. 그 는이란 것을 이제 버튼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 전부 다 눌러가지고 키보드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가지고 뭔가 보내자. 또는 이제 4치연선자에서 더하는, 빼는 뭐 이런 거 버튼을 만들어 놓고 더하기를 누르면 더하기가 되고 빼기를 누르면 빼기가 되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으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계산기니까 그냥 더하기 빼기를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제가 자바스크립트로 찾을 때 이 객체에 대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얘 객체에 대해서 찾을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거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이디 한 개 붙여보겠습니다. 아이디 있고 사용하시고요. 다음에 찍겠습니다. 찍어서 사용하시고요. 그 아이디는 얘가 숫자 처음 들어가는 숫자예요. num1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두 번째 인풋 태그. 두 번째 인풋 태그에다가 아이디 붙이겠습니다. 찾기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아이디를 붙여라. 얘는 num2, num1과 num2는 지금 현재 이 페이지에서 요거 한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이디라고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스판 태그를 한 개 붙여놨는데 인풋 태그는 전부 다 아실 거고. 자, 인풋 태그가 있지만 인풋 태그는 있는데 태그는 어디 안에서 동작을 하게 돼요? 폼 태그 안에서 동작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폼 태그 안에서 동작을 하는데 여기 버튼 태그를 만들더라도 폼 태그가 없으면 데이터 넘길 수 없습니다. 폼 태그가 없으면 데이터 넘기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폼 태그를 만들어야 데이터를 넘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폼 태그를 만들어야 데이터를 넘길 수 있는데 그 폼 태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넘기는 거랑 상관이 없고요. 단지 데이터 입력받아서 화면에서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자, 두 번째 스판 태그에 대해서 오늘 처음 보는 스판 태그. 스판 너 뭐냐, 그죠? 예, 스판 태그. HTML 태그 중에서 스판 태그가 있습니다. 스판이 뭐지? 스판 태그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거 막 그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찾아봐라, 그죠? 그래서 그 네이버에다가 물어보면 잘 알려줍니다. 네이버. 야, 스판이 뭐지? 스판. 이렇게 해서 스판 태그가 뭐지? 해보시면 이제 기간, 일정한 기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폭, 다양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쳐 있는, 뭐 걸치다, 이게 스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이런 뜻은 그냥 그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야 돼요. 텍스트 사이에다 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을 하기 해서 이제 어떤 글자라든지 어떤 내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역을 지정하고 싶을 때, 글자의 영역을 지정하고 싶을 때 스판이라고 써요. 되시겠죠? 되었나요? 그 박스로 지정할 땐 div를 써요. div. 얘네들은 이제 저희가 글자 사이에 글자에 대한 영역을 지정하고 싶을 때 스판을 쓰고요. div, 이러한 상대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div입니다. div를 아셔야 되고요. div는 디비전. 그래서 이제 얘는 블록형이죠. 블록 속성의 이제 박스 영역을 지정할 때 div라고 써요. 왼쪽 표시할 수 있는 왼쪽부터 맨 오른쪽까지를 기본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이제 블록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데이터랑 섞이지 않아요. 얘네는 이제 따로 별도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어져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익히셔야 돼요. 와. 그래서 스판에서 이제 맨 처음에는 0이라고 쓰겠습니다. 0 쓰시고요. 얘도 이제 리절트를 한 개 둘게요. 리절트라고 주시고요. 리절트, 여기 아이디가 리절트. 죄송해요. 리절트라는 속성은 없어요. 리절트 없어요. 그런데 있으면 어떻게 하지? 다른 데는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는 안 돼요. 그래서 리절트라는 아이디를 붙여서 이 영역의 공간에 그 리절트를 찾으면 무슨 태그를 찾는 거예요? 스판 태그를 찾는 거예요. 넘트를 찾으면 무슨 태그를 찾는 거예요? 인풋 태그를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찾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고요. 이제 스크립트 한 개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실 때는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다가 작성을 할 건데, 첫 번째 위에다가 스크립트 이렇게 작성을 해볼 거예요. 스크립트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세요. 네, 되셨나요? 스크립트입니다. 지금 num1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찾아보고 싶어요. num1의 데이터는 먼저 저희가 var 쓰시고요. num1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num1이라고 먼저 쓸게요. 이 변수 이름입니다. var 쓰지 말고 let을 쓰세요 그랬으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var 쓰는데 let, 그 연식이 오래된 사람이란 얘기죠. 연식이 오래된 사람은 옛날 버전은 var 많이 쓰는데 그 let이 좀 저는 되게 어색해요. 어색해서 그냥 var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류나는 부분도 생긴다. 아시겠죠? 생긴다.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시냐면 그 찾아보는 거죠. 찾을 때 도큐멘트에서 저희가 아이디를 찾을 거예요. 아이디를 찾아서 쓰시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아이디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실 때 쓰시는 것이 get element by id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얻어낸다. get element by id, 자바스크립트 중에서요. 그래서 여기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보시면 구글에다 쓰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고요. JS 앞에다 쓰시고 get element by id. 대소문자 구별하기 때문에 그 좀 쓰셔야 돼요. document.get element by 도큐멘트에 있는 거구나, 얘가. 그래서 document.get 여기 document.get element by id, id로 찾겠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 클래스인 경우에는 데이터가 여러 개 하니까 그 폼을 돌려서 해야 되니까 귀찮아요. num1이라는 걸 찾아서 한번 해보자 이거죠. num이라는 객체는 도큐멘트 점 쓰시고요. 도큐멘트 점 쓰시고요. get element, 이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by id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여기 쌍따옴표 찍어주시고요. 그 어떤 아이디를 쓸 거냐면 지금 이제 num1이라는 거, num1이라는 것을 찾아가지고 작성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예, 요거 뭐죠? 도큐멘트는 객체. 이런 거를 돔객체라고 얘기를 한다. 돔객체. 아시겠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get element by id로 찾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id를 가지고 찾는 num1이라는 걸 찾아요. 그럼 뭘 찾아야 될까요? input 태그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input 태그를 찾는다. 아시겠죠? 되셨죠? 예, 목표인데 여기다가 뭐가 찾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알러 쓰시고요. 예, num1 이렇게 써서 이제 변수를 찍어보세요. 하시고요. 됐죠? 예, 됐으면 다시 브라우저 오셔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여기 알럿이 나오는데 이거 null 이렇게 나왔어요. null이란 얘기는 못 찾았다 이런 얘기죠. 선생님 못 찾았대요 얘가. 그게 null이래요. null. 이해되시겠죠? 네. 확인 누르면 이렇게 확인 누르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럿을 쓸 때는 이게 알럿이 원래는 윈도우 객체입니다. 윈도우 안에 있는 알럿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num1 한번 테스팅 해볼까요? 윈도우 안에 있는 윈도우 알럿 이렇게 해서 윈도우 창에 윈도우에 있는 알럿 한번 새로 고침 해볼게요. 새로 고침 동작이 되는지 잘 되죠? 이렇게 윈도우 원래는 알럿이라고 그냥 썼지만 윈도우 안에 있는 지금 현재 동작되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윈도우예요. 창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알럿만 써가지고 보통 이제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원래 윈도우.알럿에 해당되는 건데 그 경고창을 띄워서 내가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 씁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콘솔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콘솔 로그 콘솔.로그 이게 맞나? 예, 그리고 num1을 한번 이렇게 찍어봐라. 세미콜론 찍을게요. 네. 그 많은지 안 많은지는 이제 실행해보면 알 것 같고요. 이제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거 테스팅 할 때는 F12를 누르셔야 합니다. F12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이제 누르고 새로 고침 F5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게 null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여기 콘솔에 보면 null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콘솔 객체가 요겁니다. 요거 콘솔 창 탭 아시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알럿은 이거는 이제 경고창을 띄워서 창에 경고창을 띄우는 거죠. 창에 경고창을 띄워서 출력해 데이터를 출력해 준다. 그래서 이제 경고창이 딱 뜨면 눈에 확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잘 썼다 안 썼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금방. 저 같은 경우에는 알럿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경고창을 많이 써가지고 데이터 확인할 때 알럿 줄마다 이제 이게 실행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줄 진행할 때마다 계속 알럿 써가지고 데이터가 맞나를 확인해요. 이해되시겠죠? 확인해서 사용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콘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콘솔 탭에 브라우저의 콘솔 탭에 이제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죠. 데이터를 출력해 준다. 로그라는 걸 이용해서 쓰시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사용자한테는 안 보여주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딘가는 데이터를 저장해 놔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남기는 거를 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F11을 눌러서 로그 콘솔 창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F4 누르시면 이렇게 여기는 null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 누르면 콘솔에 null이라고 뜨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 먼저 경고창이 먼저 뜨게 되고요. 확인을 눌러야 그 다음에 이제 콘솔에 출력이 되는 거죠. 되시겠죠? 순차적으로. 예, null이라고 나온 얘기는 못 찾겠다 꾀꼬리를 한 거죠. 못 찾겠다 꾀꼬리를 시전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유 못 찾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 저는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못 찾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를 이제 컨트롤 C 누르시고요. 여기
슬래시 바디 전에 이제 바디 사이에다 붙여넣기. 원래는 바디 안에다가 좀 끝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좋긴 한데 끝나기 전 알트 눌러서 이제 스크립트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스크립트 끝나기 전에. 그 나중에 이게 이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이제 여기 알럿이 이렇게 됐으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 이쪽으로 실행이 되면 이 알럿을 한번 뿌리고요. 됐죠? 그리고 밑으로 해서 HTML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바스크립트 안에 들어가서 또 알럿을 또 뿌리는 거죠. 예, 콘솔은 이제 그냥 바로바로 실행이 되니까 확인을 안 눌러도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저장하시고요.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저장하시고요. 예, 새로 고침 하세요. 새로 고침 하시면 맨 처음에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니까 null has already 이미 있다. null이 let이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 let이라고 써서 여기 위에도 let이라고 썼고 밑에도 let이라고 써서 아, 이 스크립트하고 이 스크립트는 별개가 아니구나.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으세요? 됐죠? 별개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변수선언하는 것을 지워야 되죠. let은 지우세요.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그 변수를 재활용하는 거죠. 변수의 재활용. 됐죠? 올인한 거는 보시면 여기 콘솔에도 찍혔으니까 already 이미 그 선언되어 있습니다. null이라는 게 메시지를 읽으면 반은 해결할 수 있다. 한 70, 80%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면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F12를 눌러서 F5를 누르면 맨 처음에는 알럿이 떠요. 그렇다고 확인 누르면 여기 오브젝트가 나오네요. 오브젝트. 지금 고쳐가지고 된 거고요.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넷이라고 써서 두 번 해서 자바스크립트가 오류가 나면 새로 고침 해서 보시면 널은 나오는데 그 뒤에 있는 게 안 나와요. 성세님 동작이 안 되네요. 성세님 찾지 말고 F12 찾으셔야 돼요. F12 찾으면 여기 빨간색 X 표시 한 개 있어요. 오류가. 얘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났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바스크립트의 몇 번째 줄입니다. 클릭하시면 그 줄의 소스도 보여줘요. 이동시켜서 이쪽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브라우저에 이렇게 개발자를 위한 도구가 있다. 이걸 개발자 도구라고 이해합니다. 아시겠죠? 개발하는 사람은 F12를 눌러서 계속 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셨나요? 예,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 let이라는 것을 지워요. 지우시고, 예, 지우시고. 여기는 이제 그 여기 알럿이라고 썼는데 여기 알럿 요 위에 요거는 이제 그 아래 위에 알럿입니다. 요거는 쌍따옴표 찍고 문자를 이어 붙이기 이거 다 아시죠? 이거는 이제 위에서 사용하는 위에 경고고요. 경고에서 뭘 찍었냐면 그 null을 찍었어요. null 이꼬로 찍어서 보시고 얘가 지금 현재 그 요거 밑에 있는 거는 밑에 경고 null 이렇게 해서 알럿 썼는데 요 밑에 경고입니다. 요거는 밑에 경고 null 찍었고요. 이렇게 똑같이 찍었습니다. 되셨나요? 그 위에서 찍는 거와 밑에서 찍는 거 처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F4키 눌러요. F4키 누르시면 위의 경고에서는 null이 null이에요. null 아무것도 없다. 참조형 변수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되셨죠? 되었나요? 확인을 눌러요. 그 다음 밑에서 경고에서는 null이 여기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HTML 인풋 태그를 잡은 거죠. HTML 인풋 엘리먼트입니다. 인풋 되셨나요? 인풋 태그를 현재 찾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되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 자바스크립트 JS가 여기 위에 있을 때는 저희가 뭘 찾았죠? 그 null이라는 걸 찾았어요. null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null이 밑에 이렇게 여기 중간에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얘를 찾아라 그러면 이거 못 찾습니다.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실행은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실행이 안 된 거죠. 이게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못 찾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예. 밑에 JS 만들었어요. 여기 밑에서 JS를 만들었고 여기까지 실행이 다 됐어요. 여기까지 다 실행이 됐을 때 null을 찾자 그러면 null을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찾는 거죠. 왜 찾을 수 있죠? 이미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됐죠? 네? 나타났어요. 그래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용이.
달라져서 사용이 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알럿을 쓰든 콘솔을 쓰든 상관이 없어요. 예, 콘솔에다가 찍자. 콘솔.로그로 찍자. 이 콘솔 객체죠. 로그가 이제 콘솔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출력해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여기 콘솔에도 찍어도 되고 알럿으로 경고창으로 찍어도 돼요. 경고창으로 찍으면 확인을 계속 눌러야 되니까 굉장히 귀찮아요. 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막 찍을 때는 막 그 알럿을 계속 확인 이렇게 계속 눌러야 돼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누르셔야 되고, 얘를 이제 여러 개인 경우에는 콘솔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으시면 콘솔 탭에 데이터가 쭉쭉쭉 나오니까 그걸 확인하면서 어디까지 실행이 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 num1에 대한 것을, 이거 객체입니다. 오브젝트, 여기 num1이 오브젝트를 담아놨어요. 담아놨는데 이거는 인풋 태그에 대한 오브젝트를 담아놨습니다. 인풋 태그를 해보니까 얘 오브젝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잡은 것은 인풋 태그인데, 태그를 잡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거죠. 오브젝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에 데이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되시겠죠? 네? 그 안에 데이터를 이제 꺼내오고 싶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위에 거는, 여기 밑에 거는데, 요 위에 거는 못 찾아요. 요거는 찾지 못한다, 이거죠? 요렇게 쓰시면, 그 num1이라는 num1 id가 있는 이 객체를 찾지 못한다. 이유는 아래에 있어요. 못한다. 이게 아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있다. 그래서 못 찾는 거죠. 얘는 num이라는 객체를 찾아요. 이렇게 num이라는 객체를 찾아서 오브젝트를 찾아내는데, 이거는 이제 위에 있다. num이 위에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고요. 아래에 있으면 못 찾는다.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보고 싶어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가져오는 걸 해보겠습니다. num1에 있는 input 태그죠? input 태그 안에 있는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고 싶어요. 자, let을 쓰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let 쓸게요. value equal로 라고 쓸게요. 사용하시고요. num 안에 num1 점 쓰시면 value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미콜론 찍어서 하시고요. 자, 요거 객체를 찾아가지고 찍은 거 말고 알럿으로 한 번 더 찍을게요. 사용하시고. 자, value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알럿 쓰시고요. 가로 열고. 여기다가 이제 가로 열고 써주시고 성답이요 찍어주시고요. 됐습니다. 가로 닫고. 예, 지금 이제 그 num1 인풋 태그에 있는 인풋 태그 첫 번째 인풋 태그죠. num1 태그 num1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찍어볼 거예요. 찍어보는데 플러스에서 저희가 value라고 찍으시면 되겠죠. value 이렇게 찍으시고 세미콜론 찍을게요. 네. 맨 마지막 세미콜론은 안 찍으셔도 돼요. 얘는 이제 구분의 의미가 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바에서는 반드시 찍어야 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맨 마지막 세미콜론 안 찍어도 실행이 아주 잘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되었으면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하시면 그 위에 위에서는 못 찾아요. 그 num이라는 거 못 찾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HTML에 여기 밑에 공고에서는 찾아요. 이거 오브젝트다. 오브젝트인데 HTML input element input 태그를 찾은 거예요. 아시겠죠? input 태그 안에 확인을 누르니까 여기 데이터는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없다. 오류는 나지 않고 널도 아니에요. 없다에 없다.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다. 이해되시겠죠?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num이라는 게 없어요. 그 num이라는 자체가 없으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다 이제 보여드리면서 자, 이런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이런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예, 인풋 태그가 있어요. 인풋 태그가 있으면 value라는 속성이 따로 있죠. 이렇게 value라는 속성이 따로 있고 그 안에 데이터가 들어간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걸 꺼내려면 인풋 태그를 선택하고 제가 인풋 태그를 여기다가 num1이라고 이제 인풋 태그 요거 인풋 태그다라고 나왔으니까 인풋 태그를 선택하고 점 다음에 value라고 쓰면 이쪽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num1에 점 value라는 속성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꺼내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죠. 네? 꺼내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꺼내 가지고 와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value라는 변수에 집어넣는 거죠. 변수. 되셨나요? 집어넣고 이 변수를 한번 출력해 봤더니 지금 현재 데이터가 허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데이터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뭘 입력을 했어야 존재하지. 되시겠죠? 존재하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처리문만 주르륵 나열하면 위에서 아래로 그냥 주르륵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리절트, 여기 리절트, 요 리절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리절트 아래에서 찾아야 한다 이거죠. 지금 현재 그 계산하지 않은 계산 전 결과 출력해보기 하시면 이게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와야 됩니다. 0이 나와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 get element by let으로 사용하시고 이제 result라는 변수 한 개 만드시면 되겠죠. let 쓰시고 result 변수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그 document.get element by id를 붙여놓은 게 이제 이게 좀 편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id로 그 result라는 걸 찾자. result라는 걸 찾자. 이렇게 result 찾으시면 무슨 태그가 찾아진다? 스판 태그를 찾는다 이거죠. 태그를 찾는다. 스판 태그 안에 글자를 가져와야 돼요. 글자를 가져올 때 제가 그 PPT 만들어 드릴 때 뭐로 찾으세요 라고 알려드렸어요. 뭐냐면 이쪽에 뭐냐면 그 여기 있죠. 아니고요. 여기 이런 여기 있죠. 그랬더니 이런 여기 있네요. 그 inner HTML이라는 걸로 찾는다 이거죠. 그 사이에 있는 태그 값의 이름에 대한 것은 아시겠죠? inner HTML 자바스크립트에서 찾을 때 inner HTML을 가지고 찾으세요. input 태그가 아니죠, 그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구글링 잘하시면 해결되겠지만 자 이제 저희가 알럿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알럿 데이터 알럿 현재 결과로 되어 있는 거 알럿 쓰시고요. 현재 결과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플러스 쓰시고 리절트 안에 보시면 리절트 안에 점 inner HTML이 있는데 걔를 가져다가 여기다 좀 찍어주세요 라고 쓰시는 거죠. inner HTML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세로 고침 이렇게 하시고 맨 처음에 위에서는 널이고요. 아래에서는 그 여기 인풋 태그를 찾았어요. 인풋 태그를 찾을 때는 값을 가져올 때 점 value를 쓴다. 확인 눌러요. 확인 눌러보시면 여기 데이터는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데이터 못 찾았어요. 이런 그 안에 있는 이게 num 안에 있는 데이터 아닌데 현재 결과 이거죠. 현재 결과에 해당되는 것은 0입니다. 0이 들어가 있어요. 됐죠? 확인 눌러볼게요. 요거죠. 요거 0을 찾은 거죠. 이렇게 현재 결과는 0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에 인풋 태그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value로 사용해야 된다. 내가 입력한 값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 가져올 때 인풋 태그 안에서는 데이터를 가져오기로 할 때는 value를 사용하세요. value를 사용한다. value 이제 그 변수 이름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태그 안에 데이터 여기 전 출력해보기 0이 나와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태그 그 인풋 태그가 아닌 다른 거 인풋 태그 외 다른 데이터 외 다른 태그들의 데이터 태그 안에 데이터는 inner HTML로 찾는 거예요. inner HTML 예, 변수 이름으로 찾는다. 되시겠죠? 네. 여기 네. 안 넣으셔도 돼요. 안 넣으셔도 되는데 다음에 또 사용하려면 넣으셔야 되고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
네, 또 사용하지 않고 한 번만 쓸 것 같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 아시겠죠? 네, 이거 자바 할 때도 강의를 해드렸죠. 이렇게. 예, 두 번, 세 번 쓰려고 생각한다면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변수도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실습 삼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이렇게 이거 변수 이름이고요. 변수 타입은 도큐멘트입니다. 리절트에 해당되는 그 ID 스판 태그에 해당되는 도큐멘트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타입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스판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썼다. 현재 결과는 0이 나왔습니다. 0 나왔고요. 이제 요거를 결과를 바꿔보겠습니다. 결과를 바꿔보자. 네. 결과를 바꿔보자. 지금 0인데 이거를 1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바꿔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코드는 되게 쉬워요. 쉬운데 리절트가 스판 태그죠. 리절트 스판 태그입니다. 점 inner html 그 사이의 데이터를 equal을 써가지고 변경을 하는 거죠. 변경을 사용하는데 1번 스트링, 2번 그냥 숫자. 제가 그냥 숫자를 10 이렇게 써가지고 세미콜론에서 한번 해보시면 들어가는 거는 이제 HTML 문서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물론 나중에 꺼내게 되겠지만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해 보시고요.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하시면 그 위에 경고는 너밀에서 이제 널이고요. 밑에는 오브젝트 찾았고요. 그 데이터는 아직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없고요. 확인 눌러서 현재 결과 그 스판 태그에 있는 거는 0이고요. 확인 눌러서 보시면 이 0이었는데 10으로 바뀌었어요. 10 되시겠죠? 네, 1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요게 inner HTML, 요게 inner HTML입니다. inner HTML.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자. inner HTML 이꼬르 10. 이게 쓰는 거죠. 데이터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데이터가 바뀐다.